네, 말씀드린 대로 뉴스 오늘 첫 소식은 월성 원전 수사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월성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데 있어 산업부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자료 등등을 삭제한 혐의로 지금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 방해 혐의 등등을 지금 제기한 상태이고요. 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운규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 이 혐의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 공무원들을 시켜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이 중단되도록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도록 하는데 관여를 했다. 즉 직권 남용 혐의를 하나 받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원전이 가동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이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업무 방해 혐의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를 기본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요. 오늘 새벽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혐의에 대해서 다툼 여지가 있다라면서 좀 이례적으로 긴 사유를 얘기했는데 검찰은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변호사님들 모셨으니까 법률적인 부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좀 긴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네. 보통은 한 반 페이지 정도로 해서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통 기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긴 결정문을 내놨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유로 든 건 현재 제출된 사유만으로 범죄 소명이 어렵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판사가 봤을 때는 이게 범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툼 여지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재판이 필요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부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돼 있고 이제 일부 문서 파기와 관련된 범죄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관계자들 진술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 사유에 관해서는 검찰이 완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또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네.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법률가들에서도 많이 논의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약간 위헌성을 띠고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엄격 해석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네. 또 최소 침해 원칙상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확장 해석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게 범죄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이 얘기했던 그 즉시 가동 중단이나 경제성 조작에 관한 지시에 관해서 네. 백운규 장관이 실제로 그 지시를 했는지에 관한 입증이 현재 시점에서는 안 됐다. 그 점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데 일단 오늘 그 판사가 내린 결정문 내용 등등을 보면은 검찰의 주장이 상당히 좀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될까요? 결국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 네. 마치 박근혜 그 정부 때의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 구속영장을 3번 청구해서 2번 기각되고 3번째 청구해서 발부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검찰이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수사로 답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혐의를 굉장히 좁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정부의 어떤 그 특검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대부분 걸었던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상당히 넓게 해서 다 그 유죄로 인정을 했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는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네.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대법원에서 좁힌 것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로 방해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전히 구속된 사람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그 관련성이나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은 아직까지는 밝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마치 그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경에 이 감사원이 나가서 감사원 이 그 조사를 하기 직전 날 밤 11시에 가서 이 관련되는 문건을 530개나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 무렵 전후로 해서 이 백운규 전 장관과 의사소통을 했던 내역은 있지만 그 내역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검찰이 지금 밝혀내지는 네.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등등에는 이 삭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백운규 장관이 과장을 질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진술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재청구할지 여부는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이 실질 심사에서 결국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이제 제동에 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영장 기각된 것이 과연 이번 정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냐 했을 때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네. 실질적으로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백운규 전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모른다. 실질적으로 기재부 실무자와 네. 청와대가 직거래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청와대에 있는 에너지 TF가 있고 거기에서 그 김수현 사회정책수석 그리고 문미옥 과학기술정책보좌관이 있는데 네. 그 팀에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거치면은 거기에 있던 최희봉 당시 그 비서관이 네. 본인을 건너뛰고 실질적으로 이 기재부에 있는 이 그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어떻게 보면은 이미 구속 기소된 사람들에 보면은 530여 개의 영장 이게 지워진 파일에 보면은 비서관 지시사항, 요청사항 이런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는 모른다. 오히려 청와대가 나를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보면은 기재부와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을 했는 그런 네. 부분이고 일정 부분 나중에 보고를 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다 보고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몸통은 내가 아닌 청와대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함으로써 네. 그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해버린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의 향후 조사는 청와대 고위 인사의 관여 여부에 포커스를 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가스공사 사장이자 그 네. 당시에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있던 최희봉 전 사회정책 비서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소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되면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현 가스공사 차장인 전 최희봉 산업정책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보강 수사를 거쳐서 결국 최희봉 전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청와대에 있는 에너지정책 TF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의 칼날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수사의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에너지정책 TF 당시 이 사회수석이 TF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어제 이제 백운규 장관이 청와대와 실무진이 직접 소통했다라고 말한 이상 이 소통을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최희봉 당시 비서관 현 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 윗선 수사가 또 어디까지 갈지 아마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걸 보면 이게 왜 범죄인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처음으로 경제성과 관련된 경제성 조작평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수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책인데 정책이 지금 검찰이 개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이전 사건과 다릅니다. 그 이전 직원들에 관련된 사건들은 감사방해하고 그 업무 파일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 국한된 거였어요.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단초로 삼아서 결국에는 현 정부의 그 원전 정책의 정당성 내지 당위성 부분까지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첫 번째 성적표가 빵점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인정이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그 윗선을 수사해서 뭘
뭘 더 밝혀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땐 과연 그러한 행위가 과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느냐. 특히 지금 아까 그 원전 관련 일지가 쭉 나온 게 있었는데 화면에 거기 보면 2017년 6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언급했다고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전인 2017년 2월 달에 인근 주민들 2,167명이 그러니까 원안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한 결정이 있었어요. 2015년에. 그 결정이 안전성 평가에 관해서 여러 네. 기준들이 굉장히 잘못된 기준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애초에 그 월성 원전 그 가동을 다시 그것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불복하면서 항소한 네. 상태에서 대통령의 이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도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건 그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상 위협을 초래한다라고 본 겁니다. 본 거와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어떤 네. 이 정치 권력으로서 권력을 잡을 때 국민들에게 그 의사와 뜻을 물어봤고 그 의사와 뜻을 물어본 것에 대한 선택으로 표를 받은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 권력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월성 원전을 폐쇄하는 정책적 조치에 나아간 것을 결국엔 이거 뭐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걸 뒤집어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수사는 중단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이전에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일부 자료 네.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다 하더라도 네. 정책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원전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등등을 고려해서 정권 차원에서 판단을 내린 정책인데 이 부분까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 지금 여야 이 같은 정치적인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최인호 대변인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치 수사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거 윤석열 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 주도한 분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해 말에 징계에서 복귀하고 난 뒤 가장 먼저 챙겼던 사안이 이 원전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뭐 아직까지 단언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부분에서 일단 총장의 책임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거든요. 그 한 정부가 그 국민들께 공약으로서 내건 사안에 대해서 그 공약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그거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검찰이 수사가 개시된 사례를 제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도 본 적이 없는 사례예요. 아까 그 이전에 어떤 절차상 어떤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파기라든가 감사방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동의 위법이 있으면 그 행동의 위법을 짚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그 월성 원전을 폐쇄하는 지시를 누가 내렸고 그 지시가 부당하고 정당하고 그걸 어떻게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죠?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선거로서 판단한 걸 그 선거에 선택받은 권력이 행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수사를 이렇게 개시했는데 첫 번째 성적표가 이게 정말 첫 번째 성적표거든요. 그 이전 거는 그냥 개별 위법에 관한 성적표라면 이거는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제성 조작 평가 지시에 관한 첫 번째 성적표인데 첫 번째 성적표에서 모든 사유가 인정이 안 됐어요. 범죄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에라도 본인이 스스로 돌아보고 검찰권을 얼마나 절제해서 행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사를 보강하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이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뒤 영장 청구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지금 검찰이 피의 사실 유출하고 있는데 이거 법무부에서 검찰을 감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감찰은 감찰대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된다. 네. 사실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어떻게 영장 하나 기각된 이유로 해가지고 수사에 대한 중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수사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정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수사를 중단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제성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2019년에 와서 한수원이 해서 했던 이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가 정말 그 단시간에 몇 달 만에 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자마자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그 내용을 왜곡하고 위에서 찍어 누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 어떤 그 정책이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절차가 중요하니까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절차에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에 따르는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 그리고 또 그것을 협의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청와대와 어떤 사실상 하명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산업자원부에서 찍어 누르기 해서 한수원에서 어떤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인 것이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한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전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게 위법하다고요? 당연히 가이드라인을 줘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에 관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반영하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네. 김명민 의원이 얘기했던 피의사실 공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장이 딱 기각되자마자 동아일보 발로 뭐라고 나왔냐면 20여 차례 이상 청와대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여 차례 이상 청와대에 통화했다는 그 내용들은 다 구속영장 청구에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그 뒤에 있는 수사 서류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검찰이 흘리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확정된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이걸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수사의 정당성을 더하고자 언론을 활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활동이에요. 그런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검찰은 네. 수사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론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심지어는 피의자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조차도 사건을 법정에서 얘기하지 말고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행위 갖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법의 집행자라고 네. 할 수 있는 검찰이 그런 행동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언제까지 이걸 방치해야 되는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의 알 권리는 뭐죠?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비리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권력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적하고 취재하고 보고하는 게 사실은 언론의 권력인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피의사실 이 영장 내용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검찰 발인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검찰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섣불이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사 어떤 기자들이 취재했는지 아직은 모른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이번 정권에 살아있는 어떤 권력의 실체에 대해서만 어떤 내용만 나오면 쌍심지를 켜고서 알 권리를 얘기하는지 오히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나 이번 정권에 대해서 내부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피의 사실 이런 부분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 그 누구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부분은 평가받지 않은 사실들을 자꾸 피의사실로 공표해서 국민들에게 네. 혼란을 주는 행위가 과연 알 권리에 속하는지 저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딱 영장이 기각된 시점에 교묘하게 이런 그 사실관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검찰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고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게 된다면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 부분은 두 분께서 공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 아마 설 연휴를 고비로 해서 이 방향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또 다음 주 뉴스 오늘에서 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